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면 탈모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흔히 하는 말입니다. 머리카락의 굵기가 탈모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박경훈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기 시작한다면 탈모의 진행을 의심해야 한다. 맞는 얘기일까요? 사실 탈모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탈모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인식하는 게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 흔히들 대머리라고 많이 부르는 네. 그런 종류의 탈모를 탈모라고들 그냥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은 다른 종류의 탈모도 있긴 하지만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로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가늘어지기 시작할 때 탈모의 진행을 의심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젊었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굵고 머리숱도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손에 들어온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탈모는 머리카락의 굵기의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머리카락의 수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 탈모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로 보자면은 머리카락 수의 문제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수의 문제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모가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남성형 탈모랑 여성형 탈모로 국한해서 생각한다라고 네. 하면 머리카락 수의 감소와 함께 항상 나타나는 변화가 머리카락 굵기도 함께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수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탈모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늘어지는 현상과 그 가늘어지면서 점점 모발이 작아져서 나중에 빠지고 다시 머리가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머리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머리카락의 수나 굵기는 타고날 때부터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이제 머리카락 숫자가 적었다 또는 머리카락이 가늘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다. 네. 유전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나요, 그럼 실제로? 탈모라는 이제 말을 쓰기 이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는 게 진행되는 거는 원래 머리카락이 많았던 사람한테서 줄어드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는 원래 머리카락이 가늘었다 이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예. 둘 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원래 머리카락 개수나 굵기가 가늘었던 것도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원래 굵었다 할지라도 점점 가늘어지고 개수가 줄어드는 이후에 탈모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어릴 때는 머리카락이 굵은 것보다 가늘 때가 좀 찰랑거리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들수록 그럼 오히려 탈모 위험이 더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원래부터 나는 머리카락이 가늘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원래 그냥 그렇게 생긴 거죠. 그냥 본인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꼭 탈모가 더 잘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굉장히 굵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정말 엄청나게 가늘어지면서 많이 빠지는 현상은 아주 흔히 봅니다. 네. 그 어릴 때 머리카락이 좀 가는 분들은 머리에 그 좀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카락에. 네. 그래서 탈모 걱정을 하시는데 꼭 그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가슴 철렁했다고 하는 얘기가 앞머리 부분과 정수리 쪽으로 머리카락이 없어지면서 이마가 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탈모가 진행되는 순서라든지 단계가 있는 겁니까?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특정한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정수리 쪽부터 숱이 줄어들어서 점점 이제 보이는 형태의 탈모가 진행되거나 또는 그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앞머리 쪽에서 M자처럼 이렇게 네. 파고 들어가는 그렇게 앞머리 쪽이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탈모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나중에는 넓게 앞머리부터 정수리 쪽까지 쭉 머리가 이제 줄어들되 뒷머리나 옆머리는 끝까지 좀 많이 남아있죠, 비교적. 예.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로 남자에서는 주로 나타나겠고요. 여성형 탈모에서는 주로 이제 그 머리 두정부라고 부르죠. 머리 위쪽 네. 부위가 점점점 밀도가 줄어들어서 좀 들여다 보이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남자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완벽하게 그 부위에 머리가 전혀 안 나는 형태까지 가는 사람보다는 네. 밀도는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머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탈모가 진행되면요, 머리카락의 네. 색도 변하나요? 색도 좀 옅어지고 솜털처럼 변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솜털처럼 변하는 게 맞습니다. 솜털처럼 변하는 쪽으로 점점점 이제 길이도 짧아지고 굵기도 가늘어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색깔도 사실 색깔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옅어지는 정도? 그런 정도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솜털처럼 변한다는 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늘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길이도 짧아집니다. 아, 길이도 짧아지나요? 예, 네. 솜털은 길이가 짧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점점점 원래 길다랐던 털이 가늘고 짧은 털로 점점점 변하다 나중에는 아예 안 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 감을 때는 물론이고 빗질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머리카락이 훅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병원에 찾는 이유 자체가 난 머리가 많이 빠져요, 엄청나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시지 않고요. 네. 오실 때 이 부위에 예전에 머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없어요.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머리카락이 그 부위에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예.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실제 많이 훅 빠진다는 느낌을 가지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점차 진행하는 걸로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카락이 한 번에 훅 빠졌다, 네. 정말 갑자기 머리가 뭉텅이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탈모, 뭐 휴지기 탈모라든가 아니면 원형 탈모 같은 다른 종류의 탈모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가 서서히 진행이 되는군요. 그전에는 맞습니다. 인식을 잘 못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탈모가 진행이 됐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탈모를 치료를 하면 탈모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현상 유지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탈모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많이 진행된 경우에 내가 원래 젊었을 때의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은 아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 현상 유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계속 사용했을 때 가능한 정도지만, 그리고 일부는 사실은 더 납니다. 머리카락 개수라든가 굵기가 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대 수준은 현상 유지 내지 아주 약간 증가하는 정도까지를 기대하시는 게 맞겠고요. 네. 완벽하게 한참 진행된 상태에서 젊을 때 예전 모습 그대로 이렇게까지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예. 부모님께서 좀 탈모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좀 막으려고 치료를 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미리 와서. 예, 맞습니다. 문득 봤을 때도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분들이 혹시 몰라서. 혹시 관리하려고. 몰라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또는 나도 빠질 것 같아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막는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좀 덜 탈모가 되게끔 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일찍 찾아오시는, 현상을 좀 현재 상태를 빠른 상태로 해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병원 일찍 찾아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아직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기 전으로 회복되는 약이나 제품은 없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예, 그렇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빠져서 없어진 머리카락이 모낭이 사라졌다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시 생겨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은 또는 그런 치료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주로 지금까지 사용되는 치료제들은 모낭이 아예 사라진 거를 새로 만들어주는 치료제들이 아니고 네. 모낭은 이때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 있지는 않은 비어있는 거죠. 그런 상태의 모낭에서 좀 더 많이 머리카락이 올라오도록 하는 정도의 치료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탈모가 진행이 되면 모낭이 사라집니까? 예,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가 진행됐을 때 모낭이 아예 이제 점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머리가 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럼 모낭이 사라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전립선 치료제가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전립선 치료제라고 하는 게 한두 종류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전립선 증식증 또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 중에 한 가지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거든요, 일종의. 네. 그 치료 약제가 같은 성분이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 치료제 중 일부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피 마사지를 한다고 두피를 두드리기도 하고요. 또 온찜질도 하고 탈모 샴푸에 검은 콩을 매일 드시기도 하고 탈모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기대하는 만큼 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탈모 치료나 또는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가 치료 내지는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죠, 다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시지만 네. 그에 대해 이제 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근거 내지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알려진 것들이 없고요. 일부 뭐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쪽에 여성 호르몬 쪽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런 효능을 내기 위해서 검은콩을 엄청난 양을 매일같이 계속 복용하는 게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로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탈모가 여성과 남성의 진행이 다른가요? 예, 그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그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위들이 정수리 아니면은 앞머리에서 네. 양쪽으로 이제 가장자리 쪽에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이 된다면 여자에서는 주로 이제 두정부라고 부르죠. 머리 위쪽 부위가 점차적으로 수치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마련이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탈모가 점차 진행되다 보면은 아예 그 부위에서 머리가 전혀 안 나고 나중에는 뭐 옆머리나 뒷머리 일부만 좀 남고 아예 이제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듯이 전혀 머리가 안 나는 부위가 넓게 형성이 된다면 여자에서는 아예 머리가 안 나는 경우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자주 보지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수치 많이 줄어드는 정도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탈모가 남성이 더 많은 건가요? 사실은 남자, 여자 둘 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서양과 동양의 경우에 조금 다르게 보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네. 좀 더 많기는 하고 그렇지만 여자도 사실은 병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지 않고 또는 본인이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수치 좀 줄어드는 경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여성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탈모의 진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따로 진단 기준을 둬서 뭐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임상적인 양상으로 말씀드렸던 특정한 종류의 패턴이 나타났을 경우에 임상적으로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따로 별도의 진단 도구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건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뒷머리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뒷머리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죠, 훨씬. 늦게. 예, 처음 나타나는 부위는 이제 정수리나 앞머리 쪽,
그래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뒷머리나 옆머리 쪽은 거의 마지막에 침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아직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사실. 네. 네, 그렇지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늦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합당하고, 그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사실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긴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남성 호르몬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네. 똑같은 남성 호르몬이 예를 들어 수염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수염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염처럼 모발 부위의 성장을 촉진하는 부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서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겨드랑이나 아니면은 성기 주위에 털이 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에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털이 나는 부위들도 있고, 뭐 눈썹이라든가 이런 부위처럼 성호르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과연 모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부위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알지는 잘 못합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이제 탈모가 나타나는 부위라든지 좀 패턴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사실 약제 사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위에 따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사용하는 약제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남자에서만 사용하는 약제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부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럼 치료도 약물 치료입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약물 치료가 맞습니다. 예.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약도 있고, 여성형 탈모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바르는 약제 그리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탈모 치료제도 다양한가요? 선택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일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먹는 약제로 사용하는 남성 호르몬 변화요소 억제제, 네. 흔히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세부 분류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바르는 약으로서 더 많이 사용하는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의 약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에서는 미녹시딜 바르는 약제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근거도 제일 바르는 확실하고요. 약이요. 네. 예, 바르는 약. 다른 바르는 약제나 뭐 일부 좀 드물게 먹는 약제로 시도되는 약제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여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르는 약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박경훈 교수와 함께 탈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탈모 치료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으로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가발이나 모발 이식을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있을 수 있는 피부 질환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뭐 아주 자주 보지는 않겠지만 가발 같은 경우에는 가발을 썼을 때 닿는 부위들이죠. 접촉 부위에 접촉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접착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화학 물질 같은 것 때문에 가렵다거나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 과정이기 때문에 수술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네. 예를 들어 뭐 감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흉터가 남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고, 수술 이후에도 다른 후유증들, 예를 들어 이제 수술해서 모낭을 심었던 부위에 뭐 낭종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흉터가 생겼던 부위에 켈로이드가 특히 있으면 같은 경우 흉터가 많이 튀어나오는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여성들은 핀처럼 꽂아주는 부분 가발들이 있어서요. 탈모가 심한 쪽을 보완하는데 남성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쓴다든지 모자를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가발이나 모자를 쓰는 습관이 탈모를 부른다는 말도 있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가발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피부염이나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머리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형태로 염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염증이 가라앉고 다시 모발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은 어떨까요? 이식도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모발 이식이 가능하려면
일단 본인의 모발을 빼서 심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모발을 빼낼 수 있는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모발이 처음에는 다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발이 감소했을 때 끝까지 머리카락이 좀 남아 있어야 그 부위에서 나중에 머리카락을 빼가지고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그 부위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 네. 모발 밀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심해서 머리카락을 뽑아낸 부위가 이제 흉이 남을 텐데 그 부위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어렵겠죠. 네. 이식한 모발은 영구적인 건가요? 머리카락이 자라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는 하죠. 심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자랍니다. 자라는군요. 생장률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자라긴 하겠지만 그게 성질 자체는 모발을 채취했던 부위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부위가 머리가 빠질 부위였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부위에서 모발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나중까지 모발이 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부위의 모발을 채취했었다 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꼭 영구적인 건 그러니까 아닌 거군요. 대개는 모발을 채취하는 부위가 뒷머리나 옆머리 쪽을 채취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늦은 시기까지 아. 모발이 잘 유지되는 부위 걸 채취를 해서 심게 네. 되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걸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탈모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500원짜리 만큼 이제 동전만하게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그 자리에 이제 대머리 되는 것처럼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더 덜해지면은 다시 머리카락이 생길 수 있는지,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은 이제 다시 빠졌던 부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것도 이제 궁금하고요. 뭐 장난 싫다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잡아 당겼을 때 손에 이제 한 움큼이 잡혔을 때 탈모라는 말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면역이 약해졌을 때 원형 탈모나 이제 탈모까지 동시에 진행된다고 얘기를 접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유전과 상관없이 뭐 대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인지, 원래 이제 하루에 뭐 100개씩 빠지고 하면은 뭐 나쁜 머리가 빠진다, 정상적이다라고도 많이 듣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빠질 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탈모 치료제나 이제 탈모 약을 먹으면은 이제 발기부전도 있다고는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것도 이제 맞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원형 탈모를 경험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교수님, 원형 탈모의 원인은 스트레스인가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형 탈모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우리 문항을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그 부위에서 자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가면역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굳이 그게 스트레스랑 연관짓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럼 스트레스가 좀 회복이 되면 원형 탈모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생기는지도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랑의 연관성이 아직 자체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회복과 큰 관련을 짓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그런 자가면역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원형 탈모가 생겼을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저절로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 보니 저절로 다시 머리가 나 있는 경우를 꽤 봅니다. 네. 저절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형 탈모와 탈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탈모가 남성형 탈모를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 자체가 너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원형 탈모와 동시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탈모가 심해지면 유전이 아니더라도 대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탈모라고 하면은 아마 남성형 탈모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남성형 탈모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에 의한 요인과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 유전적 인자, 네.
요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전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불분명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있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 머리가 다 없어지는, 특히 이제 윗머리 쪽으로 해서 앞머리나 정수리 쪽으로 해서 머리가 다 사라져서 조금밖에 안 남는 뒷머리나 옆머리 쪽, 거의 대머리로 다 진행되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겠고요. 네. 그와 별개로 원형 탈모에 의해서도 당연히 머리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 경우에는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이나 아니면 겨드랑이 다른 부위에 있는 털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까지요. 예. 예, 전신적으로 다 탈모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나 남성형 탈모 둘 다 각각 별개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털이 거의 없어지는 형태의 탈모가 진행되는 건 가능합니다. 네. 탈모 치료제가 부부 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 탈모 치료제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이야기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립선 치료제라고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 전립선 증식증에 대한 치료제,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변화를 억제하는 약제였잖아요. 탈모 치료제도 같은 성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거, 네. 이게 어쨌든 남성 호르몬 일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부의 사람에서는 성욕이 좀 떨어진다든가, 뭔가 부부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전원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적어도 소수의 환자에서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탈모도 노화의 하나라고 한다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탈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좀 생활 속에서 조언해 주실 부분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별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없군요. 예. 그렇다면은 머리 감는 습관에서부터 좀 머리를 말릴 때도 수건으로 비벼서 말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털면서 말려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머리카락이 빠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탈모를 좀 걱정하는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탈모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으로 예방할 만한 수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가장 탈모 측면에서만 봤을 때 가장 좀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라. 예.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치료약제 같은 거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사용을 시작하면은 그래도 보다 장기간 유지하고 진행을 늦추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박경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